드디어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의 모든 일정이 막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번 시즌은 최근 몇 년을 통틀어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시즌이었다는 평가가 정말 많습니다. 우승 경쟁부터 챔피언스리그 티켓 전쟁,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어진 생존 싸움까지 38라운드 종료 직전까지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경기들이 계속 이어졌으니까요. 특히 두 시즌 연속 강등권 근처를 맴돌던 토트넘은 마지막 경기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으면서 결국 최악의 상황만큼은 피했습니다. 반면 북런던의 라이벌 아스날은 무패 우승 이후 무려 22년 만에 다시 프리미어리그 정상 탈환에 성공했죠. 맨시티를 밀어내고 결국 미켈 아르테타의 전술 축구가 우승이라는 결실로 이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번 시즌이 더 뜨거웠던 이유는 단순히 북런던 라이벌 구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빅식스 전체가 엄청난 이야기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이죠. 시즌 개막 전 우승 후보 1순위로 거론되던 리버풀은 예상외로 흔들렸고, 챔피언스리그 진출이 유력하다고 평가받던 첼시는 끊임없는 감독 교체 속에서 기대 이하의 성적을 남겼습니다. 오히려 무너질 것 같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아모림 체제 붕괴 이후 임시 감독으로 부임한 캐릭의 분위기를 되살렸고, 결국 다음 시즌부터는 정식 감독직까지 맡게 되었죠. 그 와중에 아스톤 빌라는 우나이 에메리의 마법 같은 운영 아래 유로파리그 우승까지 차지하며 이번 시즌 최고의 돌풍팀 가운데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충격적인 반전은 본머스였습니다. 시즌 시작 전만 해도 강등 후보라는 평가를 받던 팀이었는데 오히려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유럽 대항전 진출이라는 기적 같은 결과를 만들어냈거든요. 순위표만 봐도 혼란이라는 단어가 딱 어울릴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는 감독 교체만 무려 여러 차례 반복됐고, 오랫동안 리그를 지배했던 펩 과르디올라도 결국 맨체스터 시티와의 이별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감독들뿐만 아니라 시대를 대표했던 선수들의 작별도 이어졌죠. 킹살라, 베르나르도 실바, 그리고 맨유의 카세미루까지 빅클럽 핵심 선수들이 하나둘 마지막 인사를 남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팬들 사이에서도 이번 시즌은 역대급이었다는 반응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예상대로 흘러간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번 프리미어리그는 이렇게까지 혼돈의 시즌이 되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 시즌을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한다면 어떤 말이 가장 어울릴까요? 사실 우승 경쟁 못지않게 치열했던 건 바로 강등권 전쟁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누가 떨어질지 알 수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특히 토트넘 팬들은 시즌 내내 극한의 스트레스를 견뎌야 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라운드에서 가까스로 잔류를 확정하며 결국 강등이라는 재앙만은 피했죠. 만약 진짜 강등이 현실이 됐다면 팀의 핵심 선수들이 대거 떠났을 가능성이 컸고, 구단 전체가 상상하기 힘든 위기를 맞았을지도 모릅니다. 노팅엄, 리즈, 크리스털 팰리스처럼 생존 경쟁을 벌이던 팀들은 이미 승점 40점을 확보하면서 일찌감치 잔류를 결정지었지만, 토트넘과 웨스트햄은 거대한 6만석 경기장을 가진 팀이라는 사실이 무색할 정도로 시즌 끝까지 강등권 바로 위에서 흔들렸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번 시즌 토트넘은 살아남긴 했지만 빅식스 역사에서도 손꼽힐 만큼 처참한 기록들을 남겼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17위까지 추락했어도 유로파리그 우승이라는 결과가 있었죠. 손흥민의 마지막 도전이라는 상징성까지 더해지며 그래도 남는 게 있는 시즌이라는 평가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레비 체제 이후 첫 시즌이었지만 눈에 띄는 성과는 없었고, 감독 교체 시점도 늦었습니다. 경기력 역시 최악이라는 말이 아깝지 않았죠. 전체적으로 보면 팀이 완전히 무너진 시즌이었다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리그에서는 15경기 연속 승리를 거두지 못했고, 홈 성적 역시 리그 최하위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무려 111년 만에 최악 홈 기록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죠. 심지어 구단 역사상 역대 최다 패배 페이스라는 분석도 이어졌습니다. 정말 토트넘이라는 팀이 이렇게까지 붕괴할 수 있나 싶은 수준이었다고요. 더 충격적인 건 감독만 3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프랭크, 투도르, 그리고 데제르비까지. 시즌 내내 팀 전체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감독만의 책임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시즌 부상 이탈 선수가 무려 24명에 달했고, 부상자들만 모아도 베스트 11을 만들 수 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장기 결장자 역시 끊이지 않았고, 경기마다 평균 6명이 넘는 선수가 부상으로 빠졌다고 하니까요. 그렇다고 겨울 이적 시장에서 적극적인 보강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갤러거와 소호자 정도만 영입되면서 스쿼드 보강은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프랭크 감독 경질 타이밍도 계속 늦어졌고, 선수단 밸런스는 시즌 내내 흔들렸죠. 여기에 주장 로메로 문제까지 겹쳤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빠졌고, 시즌 마지막 경기조차 남겨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아르헨티나로 향했잖아요. 아무리 부상 이슈가 있다고 해도 강등권 탈출이 걸린 결정적인 시점에 주장 선수가 자리를 비운다는 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장면이었습니다. 반 더벤 감독 패싱 논란까지 터지면서
팀 분위기와 기강 문제도 계속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결국 지금의 토트넘은 데제르비 체제 아래 겨우 산소호흡기를 단 상태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다음 시즌입니다. 과연 이 팀이 다시 위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제는 정말 강등권 싸움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된 상황입니다. 반면 북런던 라이벌 아스날은 리그 우승과 함께 프리미어리그 역사 최고 수준의 매출까지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정반대 흐름입니다. 돈은 계속 쓰는데 결과가 따라오지 않으니 적자만 누적되고 있죠. 실제로 2020년 이후 6년 연속 적자가 이어졌고 누적 손실 규모 역시 거의 9천억 원 수준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팬들 역시 다음 시즌을 무작정 기대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과연 데제르비 체제에서 제대로 된 리빌딩이 가능할까? 이것이 가장 큰 관심사가 된 거죠. 텔 히샬리 에디티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승격팀들의 활약은 예상 밖의 반전을 만들어냈습니다. 선덜랜드는 시즌 초반부터 상위권까지 치고 올라가면서 승격팀이 곧바로 다음 시즌 강등되는 공식이 깨진 모습을 보여주었죠. 이번 시즌 한국 팬들에게도 특별한 감정이 교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니가 없는 첫 시즌이었고 여기에 황희찬 선수까지 강등된 팀 소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강희 선수가 프리미어리그로 오지 않거나 황희찬이 다른 구단으로 이적하지 않는 한 당분간 한국 선수들을 리그에서 볼 수 없을 가능성이 커진 거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 405 시즌 이후 무려 21년 만에 프리미어리그에서 한국 선수가 공백 상태가 됩니다. 물론 양민혁, 박승수 같은 유망주들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양민혁이 임대 복귀하더라도 토트넘 1군에서 바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고 박승수 역시 캐슬 소속으로 1군 레벨까지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를 가장 뜨겁게 만든 이야기는 누가 뭐래도 우승 경쟁이었죠. 최종 승자는 아스날이었습니다. 아르테타 감독은 드디어 3시즌 연속 도전 끝에 우승이라는 결실을 거머쥔 겁니다. 지난 몇 년간 아스날 팬들은 기대가 무너지는 과정을 반복하며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사실 시즌 시작 전만 해도 많은 전문가들은 아스날이 압도적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리버풀이 여전히 가장 강력하다는 평가가 많았고 지난 우승 경험과 엘케 피르츠, 스프링퐁 영입 등 막판 이사 변화까지 더해졌기 때문이죠. 맨시티와 아스날이 뒤를 잇는 그림이 예상됐지만 시즌이 시작되자 리버풀은 예상외로 흔들렸습니다. 영입 선수들의 퍼포먼스는 기대 이하였고 스록 감독의 전술적 선택 또한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리버풀이 주저앉으면서 시즌 내내 아스날과 맨시티의 양강 구도가 형성된 겁니다. 흥미로운 건 이런 패턴이 너무 익숙했다는 겁니다. 아스날이 시즌 중반까지 치고 나가고 맨시티가 후반기에 맹추격하는 모습은 몇 년째 반복되던 장면이죠. 기억나시죠? 아스날은 무려 248일 동안 1위를 유지했었고 이는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최장 기록이었습니다. 그러나 막판 맨시티가 12경기 연속 승리를 거두면서 순위가 뒤집혔고 이후 시즌도 맨시티가 2점차 준우승을 기록했습니다. 작년에는 맨시티가 흔들리자 리버풀이 그 틈을 파고들었죠. 때문에 팬들은 이번 시즌도 익숙한 패턴이 반복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또 이 흐름이 이어지는 거 아니야? 하는 식이었죠. 하지만 이번 시즌은 달랐습니다. 아스날 선수들은 어느 때보다 강한 승리 의지를 보여주었고 무엇보다 아르테타 감독이 자신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개선했습니다. 과거에는 선수 기용에 있어 지나친 고집을 부리거나 교체 타이밍이 늦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번 시즌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부상으로 주요 선수들이 빠졌음에도 꾸준히 승점을 확보했고 팀 운영 역시 실리적이었습니다. 막판 수비진이 흔들리자 과감히 스켈리를 미드필더로 배치하며 새로운 전략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전략적 변화는 팬들에게 마지막 퍼즐 같다는 평가까지 받았죠. 교체 운영 또한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너무 소심하다, 교체를 빨리 해 라는 비판이 많았지만 이번 시즌 아르테타는 공격적으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실제로 아스날 교체 선수들의 공격 포인트는 무려 38개로 5대 리그 전체 1위였습니다. 아스날 공격진은 월드클래스 스타가 압도적으로 있는 느낌은 아니었지만 준수한 선수들이 골고루 활약하며 아르테타 감독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마르틴 교체 출전 시 두 자릿수 골을 넣었고 요케스는 이번 시즌 20골을 기록하며 제 역할을 증명했습니다. 이번 시즌 아스날의 핵심 전략은 세트피스였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전반적으로 세트피스 골이 크게 늘어난 시즌이었고 코너킥, 롱스로인, 세컨볼 상황에서 나온 득점들이 체감될 정도였습니다. 아스날은 경기당 평균 세트피스 득점형 73골, 페널티 제외 세트피스 득점 비율은 무려 27%로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최고 수치였습니다. 세트피스 골만 무려 27골, 우승팀 기준 역대 1위이고 코너킥으로만 17골을 기록하며 프리미어리그 34년 역사상 단일 시즌 최다 코너킥 득점도 달성했습니다. 물론 이런 방식에 대한 논란은 있었습니다.
골키퍼 움직임을 이용한 스크린 플레이나 브라이언 프리킥 장면에서 수비 라인을 일부러 밀어 공간을 만들어 침투 후 헤딩 마무리를 하는 장면들이 있었죠. 축구 팬 입장에서는 논쟁의 여지가 충분했지만 중요한 점은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이 아스날의 세트피스 전략을 규정 위반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스날은 규칙 내에서 자신들의 강점을 극한까지 활용한 거죠. 경기 진행이 답답하거나 재미없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결국 세트피스로 승점을 확보하며 우승으로 이어갔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는 재밌는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물병 사건이죠. 팬이 카메라 앞에서 아스날 직원이 전달한 물을 조롱하며 퍼포먼스를 펼쳤고 이후 아스날 선수들은 우승 확정 후 이에 대한 졸업식을 통해 화답했습니다. 이렇게 우승 레이스에는 스토리와 아르테타 감독의 서사 그리고 흥미진진한 전개가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시즌은 프리미어리그 한 시대의 끝이 보였던 시즌이 아닌가 싶습니다. 2010년대 내내 우리를 열광하게 만들었던 얼굴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클럽 감독은 이미 떠났고 손흥민과 데브라이너도 프리미어리그를 떠났죠. 2010년대를 대표했던 상징적인 선수들이 하나둘씩 리그에서 모습을 감추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또 하나의 이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살라와 카스미루인데 특히 살라는 최근 몇 년간 프리미어리그 역사에 길이 남을 공격수였죠. 개인적으로 앙리 이후 가장 임팩트 있는 공격수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살라는 득점과 도움을 동시에 기록하며 이번 시즌 한 시즌 최다 포인트 47개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리버풀 역사상 최고 기록이자 프리미어리그 역대 득점 순위에서도 4위에 해당합니다. 단순한 숫자만 봐도 그는 명실상부한 월드 클래스 레전드입니다. 카스미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펩과 함께 리그에서 6차례 우승을 경험했고 2023년에는 월드 베스트로 선정되었죠. 이번 시즌이 마지막임에도 불구하고 맨시티의 핵심은 여전히 카스미루라는 말이 많을 정도로 영향력이 컸습니다. 카스미루는 맨유 시절 짧은 시간을 보냈지만 미드필더로서 상징적인 존재였고 이번 시즌에는 다시 부활하며 팬들의 큰 기대를 받았습니다. 이런 선수들이 떠나는 모습을 보면 프리미어리그도 점점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리그에서 다음 시대의 중심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브루노 페르난데스입니다. 이번 시즌 그는 맨유가 리그 3위에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우승팀 아스날의 라이스를 제치고 올해의 선수상을 차지했죠. 영향력이 압도적이었다는 뜻입니다. 브루노는 단 시즌 최다 어시스트 기록을 세웠고 빅찬스 메이킹기의 창출에서도 리그 1위를 차지했습니다. 평점도 8점대로 꾸준히 높았죠. 홀란드가 득점을 기록하며 꾸준히 활약했음에도 브루노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시즌 초반 그를 343 중원에서 사용하면서 활용이 애매했던 점을 생각하면 처음부터 10번 자리에서 쓰였다면 더욱 놀라운 기록이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이번 시즌 또 하나의 큰 이별은 펩 과르디올라입니다. 그는 결국 리그 연속 우승에 실패했고 자신의 제자인 아르테타에게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이는 프리미어리그 감독 세대 교체의 상징처럼 느껴집니다. 앞으로 마르스카 체제의 맨시티는 예전처럼 압도적인 팀이 될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분명히 경쟁력은 유지하겠지만 과거처럼 절대적인 지배력은 아닐 것 같습니다. 마르스카 역시 자신을 증명해야 하고 새로운 시즌에는 최고의 감독들이 모두 경쟁에 합류할 테니까요. 이번 시즌 특히 흥미로운 점은 빅클럽들의 감독 교체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첼레스는 마르스카에서 로세니오로 바뀌었고 알론소가 팀을 맡았으며 맨유도 아모림에서 캐릭 정시체제로 전환했습니다. 토트넘 역시 프랭크, 임시감독, 투도르, 데제르비로 이어지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전체에서만 감독이 무려 10번 교체되었죠. 흥미로운 건 이제 성적만으로 감독이 잘리는 것이 아니라 보드진과의 관계, 라커룸 관리, 경기 운영 철학 등이 평가의 핵심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누누가 노팅엄에서 괜찮았지만 보드진과 충돌하며 바로 경질되었고 마르스카는 공개 저격 이후 자진 사임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모림도 비슷한 사례였죠. 시즌 중 성적이 괜찮아도 조직과의 불화가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즌 시작과 끝을 비교하면 6팀 중 4팀의 감독이 교체되었습니다. 그러나 리버풀의 클럽은 여전히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처럼 프리미어리그의 판도는 매 시즌 예측 불가로 변화합니다. 알론소의 첫 시즌, 캐릭 감독의 첫 체제, 데제르비의 토트넘 첫 시즌, 마르스카의 맨시티까지 누가 새로운 시대의 중심이 될지는 벌써부터 흥미진진합니다. 이번 시즌은 우승 경쟁, 강등 경쟁, 유럽 대항전 경쟁까지 모두가 치열했고 오랜만에 이렇게 재밌는 시즌이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의 강점은 바로 이 경쟁력이 있으며 다른 리그와 달리 후반기로 갈수록 긴장감이 유지됩니다. 이번 시즌도 37라운드에 우승팀이 확정되었고 경쟁력은 점점 더 압도적입니다. 2026년 딜로이트 머니 풋볼리그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축구 클럽 상위 20팀 중 9팀이 프리미어리그 소속이었고
유럽리그 경쟁력 역시 여전히 1위입니다. 아스날이 챔스 결승, 크리스탈 팰리스가 컨퍼런스리그 결승에서 승리하면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유럽 대항전까지 독점하게 됩니다. 본머스, 브라이턴 등 다크호스 팀과 승격 팀들의 활약으로 리그 자체가 상향 평준화되었습니다. 라운드 하나도 쉬어가는 경기가 없고 다음 시즌에는 램반장, 램파드, 코벤트리, 헐시티 등 다양한 승격 팀들이 팬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할 것입니다. 새로운 이야기와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 끝까지 흥미진진한 경쟁이 바로 우리가 프리미어리그를 즐기는 이유입니다. 페르난데스 이후 프리미어리그 춘추전국 시대에서 누가 새로운 왕이 될지는 앞으로 지켜볼 가치가 충분합니다.